제임스 르카즈 지음. 신대공황은 코로나19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케인스는 불황을 경제가 회복되거나 완전 붕괴로 치닫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뚜렷한 추세 없이 침체된 경제활동이 장시간 지속하는 만성적인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대공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여기서 경제공황에서 슬기롭게 이 사태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책은 해답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 바이러스의 발원지, 봉쇄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의 봉쇄 조치로 4조 달러 이상의 자산 가치 하락과 2조 달러에 달하는 생산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봉쇄량의 사회적 비용. 핸더슨 박사는 봉쇄 조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 효과가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효과가 훨씬 더 미미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는 따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인들은 코로나19의 2차 파도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량 회고와 실업의 2차 파도에는 확실한 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6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번에 발생할 대량 실업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봉쇄의 충격. 우선 봉쇄 조치로 문을 닫은 사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사업체들이 파산했거나 폐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신공황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은 저성장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현대 화폐 이론은 결함이 드러날 때쯤이면 정부가 푼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그 뒷수습을 하게 될 것들 것. 소비자 불안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도 불가능해질 것. 화폐 유통 속도가 뒤받침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20년은 더 저성장, 긴축재정, 금융억압,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향후 20년간 미국 경제는 30년간 일본이 보여준 향후 20년간 미국 경제는 30년간 일본이 보여준 경제 성장과 비슷할 것이다. 경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태, 즉 장기 불황을 겪게 될 것이다. 현대 화폐 이론은 국가의 권력을 찬양하는 지적 허용에 불과하며 화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신대공황의 경우 초기에는 강력한 디플레이션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디플레이션 앞에서는 쉽게 찍어낸 돈과 엄청난 적자 지출도 힘을 못 쓴다. 연준과 의회는 디플레이션에 맞서 통제할 수 있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봉쇄와 격리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사회적 영역에서의 기능장애를 포함한 반사회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금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엄청난 부패와 달러화의 신용하락으로 어차피 금값은 오르게 되어 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이 승자다. 디플레이션 고비를 넘기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것이다. 루스벨트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의 해법은 금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법도 결국은 금이다. 저자는 팬데믹과 공황이 겹쳐져 온 이 시점이 결국 대공황 상태가 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등이 찾아올 것이고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자산 구성이라고 이 책에서 제시했다. 결론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제임스 리커즈가 제안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투자 전략. 현금은 투자 가능한 자산의 30%를 보유하되 기회가 오면 투자하라. 금과 재무부 채권은 장기 투자하라. 투자 가능한 자산의 10%는 금으로 보유하라. 주식은 천연자원, 광산, 원자재, 에너지, 물, 농업, 방위산업 관련주에 주목하라. 부동산과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재무부채권과 현금은 디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보유하라.